안녕하세요, 이빨맨입니다. 오늘 영화는 결혼 이야기, 스칼렛 요한슨하고 애덤 드라이버가 나오는 결혼 이야기입니다. 애덤 드라이버는 이 남자 배우가 깨어난 포스, 스타워즈 이번 작품이죠. 몇 년 전에 나왔던 작품인데 거기에서 다스베이더를 대신해서 나오는 새로운 다스베이더 맡았던 배우였죠. 애덤 드라이버. 그 애덤 드라이버가 이번에 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저는 이 대박을 쳤다고 봅니다. 이 영화가 시작하면요. 먼저 두 사람이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. 내 남자는 뭐 이런 게 좋고, 내 여자는 뭐 이런 게 좋고,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. 그래서, 그냥 평범한 사랑 얘기인가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 장소가 사실은, 왜 미국 애들은 이렇게 이혼 들어가기 전에 왜 별거 기간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과 상담 같은 걸 하잖아요. 근데 그 정신과 상담하는 두 부부가 있는 그 클리닉의 장면인 겁니다. 그래서 뭐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유치하지만 그 서양 애들은 이렇게 뭔가 상대편에 대해서 좋은 점 장점을 써오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노트 같은 걸로 A4장, A4지 몇 장을 가지고 상대편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써온 걸 서로 읽어주는 단계입니다. 거기에서 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객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속이면서 시작을 한 거죠, 이 영화는요. 두 남녀가 사실은 이 영화를 크게 놓고 보면요, 헤어지는 과정입니다. 이혼의 과정이에요, 이 영화는.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두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. 이혼을 하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이 말하지 못했던 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처음 장면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썼어요. 썼지만 이걸 사실은 말을 서로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. 여자가 그걸 거부를 하거든요. 스칼렛 요한슨이 거부를 하는 거야. 이러니까 이거 막 너무 낯뜨겁기도 하고 자기 남자에 대해서 쓴 거라. 물론 화면으로는 나오지만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둘이 얘기 통하는 것 같으니까 남자한테 suck your dick 뭐 이러잖아요. 그래가지고 니들끼리 잘 빨아주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.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가버린다고요. 그러고 LA로 떠나죠.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잘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기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. 좋은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 기본 구조가 되게 탄탄하다고. 탄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는 뉴욕에서 뉴욕 브로드웨이, 우리는 뮤지컬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뮤지컬도 미국에서는 연극의 일부분이에요. 요즘 이제 뮤지컬이 잘 돼가지고 브로드웨이를 뮤지컬의 그 거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연극의 거리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신의 연출가예요, 이 사람은. 주인공 남자는. 그리고 여자는 예전에 할리우드에서 여배우였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여배우는 아니었어. 약간 좀 삼류기도 하고, 그리고 뭐였냐면 약간 노출도 조금 있을 것 같은, 좀 그런 느낌의, 하여튼 그 정도의 배우였어요. 근데 이제 뭐 예술가인 남편, 이 연출가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뭐 남녀 관계가 그러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만난 부부예요.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상업성이랄지 그런 약간 스타성도 가지고 있는 배우고, 가지고 있는 배우고,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연출을 아주 잘하는 그 예술가 타입의 그 연출가거든요.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괜찮았던 관계였어요. 근데 이 둘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남자는 뉴욕 남자,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여자는 LA 할리우드 여자, 이 구도예요.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떠나죠. 떠나서 이제 LA로 돌아가는 거예요. 애들을 데리고, 애 하나 있으니까 애 하나를 데리고. 그리고 이제 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. 이제 자기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뭐 드라마도 찍고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볼 때 진정 사건의 시작은 뭐냐면 그냥 스태프들하고 그 할리우드 그 영화를 찍으면서, 드라마인가 이걸 찍으면서 스태프들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. 이혼 변호사는 이 여자지.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준 여자가 노라던이라는 배우인데, 지금 이분이 상당히 낯이 익을 거예요. 이분이 예전에 주라기 공원에서 그 여자 박사 역할을 했었죠. 뭐 여주인공이죠. 나중에 3에서도 나오고. 그래서 주라기 공원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여배우죠.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참 진짜 맛깔나게 연기를 합니다. 그 얄밉고도 막
똑똑한데 막 똑 부러지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 얘기를 이제 어차피 얘는 남자의 어떻게 보면 그 좀 외골수적인 측면, 그 뭐 예술가로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상업성이랄지 경제적으로는 이게 좀 관념도 좀 안 좋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. 얘기를 해서 변호사하고 여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남자가 LA로 날아오게 됩니다. 뭐 이 남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끝날 생각은 없었나 봐요.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고, 또 이 남자가 이 처가죠. 이 스칼렛 요한슨 이 가족들하고 또 너무 친해. 이 영화를 보면 특히 장모하고도 막 서로 끼안고 막 굉장히 그 좋은 분위기예요.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하고만 좀 안 좋은 거지 뭐 처제하고도 그러고 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좀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가 본데 딱 왔는데 식탁 위에 딱 그 이혼 그 뭐 고발 서류죠. 서류가 딱 있는 거야. 이 남자가 약간 이제 쇼크를 먹은 거지. 그리고 이제 남자도 생각한 거지. 이 여자가 같이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좋게 헤어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니까.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? 이제 변호사를 알아봐야지.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나 만났는데 괜찮은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금방 얘기했던 그 노라던 이 여자 쪽 변호사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법정에 가기 전에 이제 합의 측면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는데 결국은 그래요. 보니까 이 노라던이 너무나 이게 잘하는 거예요. 이쪽 여자 쪽 변호사가.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완전 남자가 이제 쓰레기로 가는 거지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오랜만에 이 남자가 이제 좀 연극계에서 고생 좀 하다가 막 뭐 수상도 큰 상도 먹고 이래가지고 막 상금도 타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 있다가도 그걸 걸어버리는 거야. 그 위자료 딱 걸어가지고 그거 막 그것도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남자를 막 온갖 이제 쓰레기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뉘앙스로 이 여자 변호사가 그렇게 몰고 가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자기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가장 또 남자들은 또 독한 이쪽에서 남자 변호사를 또 데려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막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야. 두 배우가.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까지 싸울 생각은 없었거든요. 원래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뭐 스텝이 뭐 이런 변호사가 있대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지금 이제 자꾸 사단이 나는 거거든. 그래가지고 막 서로를 뭐 남자 변호사는 이 여자를 알코올 중독자로 몰고 뭐 이쪽도 여자 쪽 변호사는 그리고 남자가 또 이 영화가 또 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요인을 얘기하고 그랬지만 끝내 이제 화가 막 폭발해가지고 막 둘이 얘기하다가 변호사 가지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뭐 돈 가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결국은 스칼렛 요한슨이 폭발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. 왜냐면 이 남자가 사실은 자기 스텝이랑 잤어. 그러니까 결국 그건 거야. 난 이게 되게 현실적이라는 게 뭐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. 현실감 100%의 로맨틱 코미디. 현실 100%를 놓고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은데 결국은 뭐 이혼까지 가는 데는 남녀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더라도 이 영화에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 이 남자 외도를 한 거야. 그리고 여자가 알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고 뭐 되게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정말 그렇게 다가온다. 다가오고 첫째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는 뭔가 하나 메시지 하나는 정말 이건 미국인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텐데 뭐냐면 이혼을 하더라도 법정으로는 끌고 가지 말자. 법정까지는 끌고 가지 말자. 그건 이 영화를 보고 알겠다지만 그냥 정상적이었던 남녀가 어떻게까지 서로에게 잔인해질 수 있냐, 독해질 수 있나, 이걸 보여준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제 법정 다툼을 하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좀 우리 그러지 말고 좀 얘기로 좀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변호사 빼고 둘이 다이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그게 얘기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. 서로의 상처를 또 들쑤시게 되고 남자 또 폭발해가지고 막
자기 집에 있는 막 벽에다가 또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막 부서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두 남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 단계 들어가기 전에 그 양육권 때문에 싸우게 되면 그 이제 미국은 보호 감찰 제도라고 해서 이 남자가 애를 키울 자격이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방문하거든요. 이제 집으로 방문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런 거죠. 막 바로 문 열자마자 막 그 벽에 막 주먹으로 때려 부신 그런 거 있는 거고 그런 자국이 있고 뭐 또 애들한테 뭔 쇼 같은 거 뭐 아빠 뭐 나 이 쇼 보여줘 칼 가지고 보여주는 쇼 보여줘 하는데 막 그게 막 생나이프 같은 거 가지고 뭐 한다는데 또 막 피는 긁어가지고 자기 팔 긁어가지고 막 피는 철철 나지.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적인 이런 상황들이잖아요. 근데 그런 장면을 나 이 영화가 참 뛰어난다고 하는 게 그런 세세한 그런 장면 하나가 왜 코미디 영화라고 하면 다른 코미디 영화가 많이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좀 사장을 그 상황을 되게 과장시켜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웃기는 웃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겠어?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. 그런 디테일한 장면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그리고 웃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장면은 아닌데 그거 보면 마치 우리 이제 기생충에서 영화에서 느낄 수 있듯이 약간 씁쓸한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참 코미디 장르로도 손색이 없다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영화하고 비교될 만한 영화들이 좀 있어요.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81년도작인가요?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. 그 영화는 정말 지금도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여자 쪽에서 메릴 스트립 여자 역할로 나왔었고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 이 사람도 메소드 배우죠. 두 분 연기를 했는데 사실 구조상으로 놓고 보면 이 영화랑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. 저는 그래서 이 결혼 이야기라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2019년판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저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고 그 영화에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좀 바뀌었냐 뭐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고요. 거기서 특히 아빠상이 더스틴 호프만은 이제 이 영화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사가 나와요. 좋은 아빠라는 개념이 생긴 게 미국에서도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여자 변호사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딱 그렇게 봤습니다.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나오면서 사실 미국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도 이제 막 이혼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남자의 역할 가정 내에서 좋은 아빠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서고 아빠도 살림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미국도 81년도 정도에서나 생겼다는 거죠. 네.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년이 흐른 지금의 미국에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영화고요.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정현하고 권상우가 나왔죠. 두 번 할까요? 네, 이것도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영화였으니까 적어도 소재상으로는 비슷한 영화였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. 그것도 굉장히 좀 현실적인 로맨틱 코미디였잖아요. 근데 이 영화 보면서 특히 이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일부러 현대적으로 요즘 영화같이 찍지 않았어요. 약간 좀 클래식하게 찍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좀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맥라이언이 나왔던 그 영화 이후에 사실은 로맨틱 코미디의 방향이 할리우드에서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. 근데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소피의 선택과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영화라 이렇게 평하고 싶고요.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. 그리고 별점을 주자면 저만 이제 별점을 주는 방식이 그렇죠. 저는 이 영화를 별 5개 명작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.